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9월 2일 오후 2시 40분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역사에 법치 파괴 대통령, 문명 파괴 대통령, 그리고 분열 대통령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계급 투쟁론의 포로가 된 사람은 모든 사물을 분열적으로 봅니다. 대통령은 통합하는 자리입니다. 국민을 헌법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한 덩어리로 만드는 문재인 대통령이 이때부터는 대통령이라는 말이 사실은 맞지 않는 이야기인데, 왜냐하면 대통령은 크게 통합한다는 뜻 아닙니까? 근데 분열, 그 분열도 뭐 좌우로 분열도 아닙니다. 의사와 간호사를 분열시키고 뭐 산지 사방으로 분열시키니까 파편화, 국민을 파편화시키는 이런 대통령인데, 그러니까 요새 상소문의 조롱 대상으로 충분한 자격이 있는 이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소셜미디어에 이번에는 의사하고 간호사들을 이간질시키는 글을 올렸는데, 요걸 제가 제목을 딸 때 야비하다는 표현을 쓰려니까 이것도 너무 심하고 해서 다른 지금 제목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SNS에다가 이렇게 썼네요. 전공의 등 의사들이 떠난 의료 현장을 묵묵히 지키고 있는 간호사분들을 위로하며 그 헌신과 노고에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드립니다. 코로나19와 장시간 사투를 벌리며 힘들고 어려울 텐데 장기간 파업하는 의사들의 짐까지 떠맡아야 하는 상황이니 얼마나 힘들고 어려우시겠습니까? 여기에 더하여 진료 공백으로 환자들의 불편이 커지면서 비난과 폭언도 감당해야 하는 상황이라고도 합니다. 열악한 근무 환경과 가중된 업무 부담, 감정 노동까지 시달려야 하는 간호사분들을 생각하니 매우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이런 표현을 쓸 필요가 있습니까? 이런 표현을 쓸 필요가 있습니까? 전공의 등 의사들이 떠난 의료 현장을 묵묵히 지키고 있는, 근데 누가 떠나도록 만들었습니까? 전공의들이 거리로 나오도록 만든 사람이 누구냐 이거예요. 장시간 사투를 벌이며 힘들고 어려울 텐데 의사들의 짐까지 떠맡아야 하는, 간호사가 의사들의 짐까지 떠맡습니까? 아니, 의사들 대신에 수술을 합니까? 의사들의 짐까지 간호사가 어떻게 떠맡는지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이거 의사들의 짐을 간호사가 떠맡아가지고 수술 대신 하다가는 감옥에 가는 수가 있어요. 의사와 간호사는 직무 영역이 다릅니다. 어떻게 이런 글을 씁니까? 이런 글을 참 그렇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어서 지난 폭염 시기 옥외 선별진료소에서 방호복을 벗지 못하는 의료진들이 쓰러지고 있다는 안타까운 소식이 국민들의 마음을 울렸다. 의료진이라고 표현되었지만은 대부분이 간호사들이었다는 사실을 국민들은 잘 알고 있다. 이것도 또 의사와 간호사들을 갈라놓습니다. 아니, 의료진이 쓰러졌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간호사들이 대부분이다. 이것도 이렇게 써야 됩니까? 아니, 간호사들도 쓰러졌을 거고 의사들도 쓰러졌을 건데, 의사들은 미우니까 의사들은 문재인의 감사의 대상에서는 싹 빼버리고 간호사들을 이렇게 축해 세우면은 간호사들이 우쭐해가지고 그러면 의사들한테 달려들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이 표현이 너무나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지난 폭염 시기 옥외 선별진료소에서 방호복을 벗지 못하는 의료진들이 쓰러지고 있다는 안타까운 소식이 국민들의 마음을 울렸다. 의료진이라고 표현되었지만은 대부분이 간호사들이었다는 사실을 국민들은 잘 알고 있다. 용기 잃지 말고 조금만 힘을 내달라. 가수 아이유가 아이스 조끼를 기부했다는 소식도 들었다. 그렇다. 언제나 우리 곁을 지키며 꿋꿋이 이겨내고 있는 간호사분들 곁에는
항상 우리 국민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 정부는 간호사분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들어드릴 수 있는 일들을 찾아 나서겠다. 간호 인력 확충, 근무 환경 개선, 처우 개선 등 정부는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 코로나 방역의 최일선에 있는 공공병원의 간호 인력을 정원하는 등 당장 할 수 있는 일부터 신속히 하겠다. 그러니까 의사는 우리 편이 아니고 내 편이 아니니까, 간호사는 우리 편이니까 이렇게 잘해주겠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 제가 좀 편협된 해석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말이 시가 된다는 말이 있고, 말이 천년가는 한을 심기도 합니다. 이 말이 정말 무섭습니다. 한 대 맞으면은 그 한 시간 지나면은 잊어버리는데요. 말로 상처를 준 사람은 평생 잊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문재인 대통령의 오늘 이 SNS 글은 의사들에게는 평생 씻을 수 없는 한을 심어준 것 아닙니까? 왜 간호사와 의사들을 이렇게 분열시켜가지고 간호사를 들어서 의사를 치는 이런 글을 왜 씁니까? 물론 바쁜 분이 이걸 자기가 쓰지는 않았겠죠. 누가 써주는 걸 읽었다면은 문재인 책임이고, 안 읽었으면은 부실한 자기 이름으로 나가는 글도 확인 안 한다는 이런 평가를 받게 될 것인데, 요사이 의사들이 거리로 나온 게 의사들이 잘못입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잘못입니까? 지금 의사들이 그냥 사투를 벌리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의사들이 싫어하는 정책을 왜 펴입니까? 아니, 의사들이 싫어하는 정책을 펴야 할 만큼 지금 대한민국에 무슨 긴급 사항이 발생했습니까? 코로나 사태에 다다르면은 의사들에 대한 정책은 잠시 미루고 나중에 공론화해가지고 충분히 의사소통을 하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이 시점에서 의사들이 싫어하는 것만 골라서 해야 될 무슨 이유가 있느냐? 무슨 이유가 있긴 있겠습니다. 그거는 의사들과 간호사들을 나누고 의사들을 기득권층으로 자기 나름대로 규정을 해가지고 고립시키겠다는, 그게 아니라면은 절대로 이해할 수 없고, 마치 전시 탈영한 사람인 것처럼 의사들을 매도하니까 의사들이 이렇게 저항하는 것이고, 저는 의사들의 파업을 정당하다고 지지하는 쪽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말은 이제 이게 좀 비극적인 일인데, 말을 항상 거꾸로 해석하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지금 김정은 이야기와 문재인 이야기는 일단 모든 말을 거꾸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곧이곧대로 해석해서 아주 골탕 먹인 사람이 윤석열 검찰총장이잖아요. 윤석열 검찰총장 지난 7월에 임명장 줄 때 문재인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검찰이 개혁을 해야 된다. 개혁을 하는 것은 국민의 지지를 받아야 한다. 국민의 지지를 받으려면 사안 권력을 수사를 해야 한다. 청와대가 부정에 연루되더라도 과감하게 수사를 해야 된다. 이렇게 당부를 했는데, 그걸 곧이곧대로 믿고 조국을 수사를 했더니 지금 그 보복으로 윤석열 총장뿐만 아니라 그 측근들이 저렇게 당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말을 곧이곧대로 믿은 실수죠. 믿은 죄는 아니고 믿은 실수입니다. 계급투쟁론자들의 이 사실에 대한 해석이, 법에 대한 해석이 어떠한지는 제가 여러 번 설명해 드렸습니다만은 이런 겁니다. 계급투쟁론자들은 계급혁명을 통해서 집권을 하면은 절대로 그 권력을 내어놓지 않고 영구적으로 권력을 이어가는 게 목표입니다. 그 사람들이 정권을 잡을 때는 다음에 정권을 넘겨주기 위해서 정권 잡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럼 이 정권을 어떻게 하면 계속 유지할 거냐? 그것은 분열입니다. 이 좌파는 항상 소수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유지할 수 있느냐? 상대방이 절대로 하나로 합치면 안 됩니다. 공동정선을 펴도록 만들어 놓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분열시켜야 합니다.
양쪽으로 분열시키는 건 아니고 4분 5열 시켜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은 자연히 집권 세력이 상대적으로 30% 가지고도 분열된 사람들을 각계 격파해 가지고 오랫동안 정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게 제1 전략이고 제2 전략은 뭐냐? 역사 조작입니다. 역사를 조작해 가지고 사람들의 가치관을 바꿉니다. 그러니까 전 정권을 모조리 자기들 표만 빼고는 모조리 적폐 세력으로 몰아버립니다. 그렇게 하면은 여론이 바뀝니다. 역사를 조작하면 여론이 바뀌어요. 그렇게 해서 과거를 지배하는 자가 미래를 지배한다. 조지 오웰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현재를 지배하는 자가 과거를 지배한다. 현재를 지배하는 그 권력을 이용해 가지고 과거의 역사를 조작을 해 가지고 그걸 기반으로 해 가지고 여론을 장악하고 해서 미래의 권력까지 장악한다. 이게 두 번째 전략입니다. 이게 지금 2020년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스트레스를 받는 거죠. 분열하면 갈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대1로 분열을 하는 게 아니라 4분 5열로 분열을 하면은 어디를 가나 싸웁니다. 어디를 가나 싸워요. 싸움 박질을 합니다. 그러면 스트레스가 생기겠죠. 스트레스가 생기면 건강이 나빠집니다. 저는 문재인 정권 같은 정권이 앞으로 계속 나오면은 지금 한국이 거의 최장수 국가가 되었는데, 그 특히 한국이 최장수 국가가 되도록 기여한 두 사람이 이승만, 박정희 아니겠습니까? 특히 박정희 대통령의 의료보험이 한국인의 장수를 가져온 결정적인 선택이었죠. 그런데 이 좌파 정권 오래 가면은 사회적 스트레스가 쌓여가지고 아마 최장수국의 영광된 자리에서도 밀려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이 문재인 정권의 이 분열책에 넘어가지 않을 것이냐 하는 고민이 있습니다. 그 방법은 국민들이 교양과 평상심을 가지는 겁니다. 국민들의 교양만이 이 분열책동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헌법이 막게 합니다. 헌법. 이 문재인 정권의 분열책동은 다 헌법에 위반되거든요. 그러니까 헌법이란 방패로서 어떻게 이 분열책동을 저지할 거냐. 고소, 고발, 언론활동, 탄핵운동, 그것도 저것도 안 되면은 마지막에는 국민저항권이라는 주권자 국민의 마지막 무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국민저항권이라는 칼을 뽑는 순간, 칼집에서 뽑는 순간, 그때부터는 피를 흘리는 상황이 전개될 가능성이 많은 것입니다. 어쨌든 이 분열책동에 넘어가지 않도록 이 마음을 다잡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은 요사이 혼자 있는 시간이 많으시니까 역시 손에 책을 들어야 합니다. 책. 감사합니다.